그 프리덤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중국 함선도 공격을 한번 받았었고 프랑스 함선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상선 2대가. 네. 근데 그것도 어디가 했는지 지금 주체가 불분명한 상황이거든요. 다만 그 당시에 그 UAE에서 아랍에미리트에서 이란에서 날아온 19발의 그 미사일과 드론을 격추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공격받은 부분은 그렇게 단순하게 무차별 폭격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무차별 폭격이 아니라는 것이 이게 한 곳에 2발을 정확하게 때렸다는 것이 이거 조준이군요. 예, 매우 정밀 타격을 한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그때 이게 전체적으로 그 깊이 있던 상선들이 그 호르무즈 근처까지 네. 내려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동을 경고를 했고 그게 이제 미국이 막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걸 경고를 했고 또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좀 더 밝혀져야 되겠지만 지금 뭐 국힘이나 이런 데서는 또 미국도 부인하니까 지금 다 부인하는데 이란일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이란이 그게 의도적으로 자기들이 이유가 있어서 한국을 때린 건 분명히 아직 않은 거예요. 그럴 네네. 이유가 없고 그걸 중국도 같은 방식으로 받았다면 이거를 다시 적대 관계를 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겠죠. 이란의 정보 능력이나 해군이나 이 능력이 완벽한 상태에서 상명하달로 갔다면 이거는 의도를 가진 공격인데 그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일종의 의도된 공격이라든 다른 방식의 명령체가 안 됐다든지 인식이 잘못해서 한국인 줄 모르고 때렸다든지 일단 이런 가능성도 타진해봐야 되고 이란이 우리한테 잘못한 거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그렇죠. 만약에 그러면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적으로 삼아서 뭐 미국 편에 가고 이런 방식보다는 이란이 우리한테 빚을 지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강력하게 항의하되 우리가 반대 것뿐나 재발 방지나 이런 방식으로 가야 돼요. 중요한 게 프랑스에서 샤를 드골 항공모함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호르무즈 해협으로 적대가 완전히 종결이 되면 그때 이제 다국적으로 참전하겠다는 것이고 영국도 그 HMS 드래곤 구축함이 이동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청해부대의 그 왕건함이 이제 출항을 합니다. 그럼 이게 약 한 달 동안 가는데 이 왕건함에는 이 대드론 체계, 그러니까 드론에 대한 보호 체계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저희가 준비돼서 가고 있기 때문에 적절히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누가 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준한 건 맞고 그렇습니다. 한국인 줄 모르고 쏘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왜냐하면 여러 나라도 맞았기 때문에. 특히 중국이 맞았다는 거 의미 심장하고 중국을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 대이란 경고를 하거나 대이란 적대적으로 돌아선 건 아니잖아요. 네. 트럼프가 이제 25% 상호 관세를 부과했는데 미국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이제 좌절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자 이제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10% 글로벌 관세를 또 부과를 했는데 이것 또한 미국의 무역 법원에서 위법 판결이다. 지금 뭐 다 막혔어 지금. 이것도 완전 망신이고 네. 엉망진창이 되고 뭘 해도 안 돼. 후속으로 뭘 해도 그것도 막혀. 8일까지는 이란의 답을 받을 것으로 트럼프가 기대를 했는데 이란이 답을 안 줘. 와,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미치는 거예요.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네. 가상 그림을 올렸어요. 폭발하는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는 사진이라든 드론 추정되는 무인기들이 바다로 떨어지는 거. 난 짠하더라고. 그러니까 최강의 군대인데 네. 최강의 미군이 네. 사실 상선을 지금 공격하고 있고 상선을 납포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 미군으로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카타르가 또 미국하고 이란을 중재를 하고 있었나 봐요. 아랍 지역에서 다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사우디를 형으로 봐도 문제가 없는데 카타르는 사우디를 형으로 보시면 문제가 있어요. 사우디 안에 있는 종파는 와하비파라고 하잖아요. 한벨리에서 와하비. 나머지 나라들에서 와하비가 없지만 카타르에 있어요. 예전에 사실은 카타르이라는 왕가는 사우디가 세워줬던 호족이었는데 사우디의 이제 예전에 오스만 제국한테 잠시 소멸 당할 때 독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카타르는 오래전부터는 사우디를 일종의 좀 위협으로 봐요. 방심하면 사우디가 우리 먹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같은 총파이니까. 근데 다른 나라들의 그런 위협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카타르는 오래전부터는 네. 항상 사우디를 경제하는 균형시키는 정책을 해봤어요. 네. 예전에도 사우디랑 진짜 대놓고 싸울 때는 튀르키예에 와서 카타르를 지켰고 이 중동 아랍에 있었던 방송국들을 보시면 유일하게 그나마 좀 약간 친이란적인 방송을 하는 나라도 카타르 거예요. 알제지라 거 보세요. 예, 그런 거 있는데 근데 지금은 호르무즈 해협이 이 상태에서 이 중동 아랍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 누가 제일 많이 피해를 보느냐? 카타르예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그나마 다른 국가들이랑 좀 연결이 돼 있는데 카타르는 오로지 사우디랑 연결돼 있고 보내주는 물건들도 다 호르무즈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아랍에미리트는 후자이라에서 그 호르무즈에 밖에 있었던 항구로부터 보낼 수가 있고 사우디는 양측에 대자 항구가 있는데 카타르는 빨리 이 전쟁 끝나야 돼요. 지금 이 전쟁으로부터 제일 큰 피해를 보는 나라는 카타르고 그리고 미국의
중부 사령관 어디 있어요? 카타르에 있어요. 미국의 중동에 있었던 제일 큰 군사 기지이자 미국의 중동 정책을 지금 지휘하고 있는 그 지휘관 그 군사 부대는 카타르에 있어. 그리고 카타르에서 지금 헬륨이 안 나오니까 세계 경제가 사실은 흔들리고 있는데 그걸 우리는 아직 안 느끼고 있어요. 70-80% 정도. 그래서 카타르는 지금 너무 위기예요. 어제까지 또 중국은 안 해도 그만이라고 하는 자세였어요. 그리고 또 4월 달에 먼저 결례를 한 건 일방적으로 끊긴 뭐 갑자기 예, 연기시켰죠. 미국이. 그다음에 지금 압박 수위로 올려가지고 제재하고 뭐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미국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만나도 중국의 입장을 원칙을 굽히거나 그렇습니까? 미국 편을 들 것까지는 않아요. 지금 이 이란 문제를 미국이 파키스탄을 통해서 하잖아요. 네. 사실은 한국에서는 파키스탄 자꾸 진중 국가로 이러면 약간 낙인이 찍힌 상황이긴 한데요. 파키스탄은 아직도 영국이란 엄청난 관계가 군사적인 관계가 있는 나라이거든요. 네. 그래서 러시아는 이 이란 문제에 있어서 파키스탄이 거기서 주도권을 하는 모습을 꼴보기 싫어요. 이란 문제는 내가 미국이랑 해줘야 되는데 나는 트럼프랑 사이도 그렇게 좋은데 왜 파키스탄이 여기서 크게 역할을 가지고 가냐. 그리고 최근에 와서 이 코카스 지역이잖아요. 이란 북방을 보시면 뭐 지금 거기서 러시아의 우방국이 있었어요. 동맹국 아르메니아. 근데 아르메니아를 지금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너무 어질어질하니까 그 나라를 빼앗겼어요. 서양 국가들한테. 얼마 전에도 거기서 또 유럽 국가들의 정상회담이 있었고 젤렌스키가 거기에 왔어요. 러시아가 엄청 화가 나가지고 러시아가 지금 이 카프카스 지역에서 자기 배들이 잃어가는 모습을 진짜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란 정도는 막아주려고 하는 거죠. 그쪽 지역에서 잃어가는 거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는 국제적인 그 언론사들도 그렇고 우리 언론사도 마찬가지인데 탄도미사일 얘기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우리는 탄도미사일 얘기를 했었잖아요. 전쟁 이전에, 맞습니다. 전쟁 저기 시절에.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탄도미사일 얘기 안 나와요. 핵만큼 중요해요. 탄도미사일. 탄도미사일 없이는 이스라엘이 그냥 냅둘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미국이 탄도미사일 없이 탄도미사일 언급 없이 협상을 하고 마무리했다. 네. 진짜 미국하고 이스라엘 관계에는 뭔가 문제가 터진 거예요.